안녕하세요. 차필TV의 홍진경입니다.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 선선해져 가고 있는 8월 말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상권을 찍으러 제가 이제 방배동 상권도 보고, 방배동에서 이수역 왼쪽 같은 경우에는 또 동작이지만 어쨌든 같은 이수역 상권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수역 쪽에서 매각 사례라던가 또는 방배동의 매각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물건들이 요즘에 또 많이 거래가 되고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최신 매각 사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남이나 서초에 조금 좋은 물건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쪽에 있는 건물들을 보다가 서초나 또는 방배나 또는 이런 곳들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건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굉장히 건물다운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또 팔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오늘 유심히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한 50억 언더로 소액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특히 방배동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수익률이 3%대예요. 그리고 최종 매각은 26억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가가 거의 3,800만 원대예요. 제가 아는 이제 요 근처에서 개업을 하신 전문 직군 의사분께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매물 검토를 하시다가 이 건물로 이제 매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상권에 대해서 개업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잘 아시겠어요. 수익도 굉장히 잘 나고 있고, 그리고 3,800만 원대는 또 굉장히 저렴한 평당가에 해당합니다. 뒤에 또 우성 신동아 극동 아파트가 지금 이제 리모델링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시공사 선정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5,000세대 가깝게 리모델링이 된다면 또 요 일대의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요 근처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까지도 단독 다가구 주택 거래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3,800만 원대 3%대 고수익률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솔깃할 만한 또 그런 매물이 되겠죠. 건물을 보시면 좀 특징이, 땅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땅 모양이 정사각형, 정방형의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왜 선택을 받았느냐, 사실 여기가 공실 리스크가 좀 현저하게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트도 들어서 있고, 그다음 위에 뭐 학원부터 해서 사무실까지 좀 알차게 들어가 있어서 수익률이 3%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실 리스크가 조금 많이 작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나가도 쉽게 채워질 수 있는, 물론 지가 상승 면에서 많이 뛸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 동네에서 좀 탄탄한 상권의 그런 건물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즉석떡볶이 애플하우스 혹시 기억하시죠? 구반포에서 거의 전설로 불렸던 분식집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수역에 옮기면서 굉장히 크게 확장 이전을 했어요. 여기 역전 할머니 맥주랑 뭐 금별 맥주 해가지고 생맥주집도 굉장히 많고요. 준주거 지역하고 또 역 쪽으로 조금 근처로 가면은 상업지역으로, 빨간색 상업지역으로 몰려 있는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생이 지금 23년도, 24년도에 한 7천만 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보통 1억 초중반에도 지금 호가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의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건물의 가치도 좀 높은 그런 먹자 상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만큼 이제 월세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 그 주변에 들어오는 그런 신규로 자영업자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월세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의 가치가 또 수익률이 또 높음으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서, 사실 이제 매각을 할 때나 또는 매입을 할 때 굉장히 또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와인 한 잔도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해서 약간 70대까지 다양하게 어르신들까지 좀 즐길 수 있어서 조금 유동인구의 분포가 굉장히 조금 레인지가 넓은 것 같아요. 메인 먹자 상권이에요. 여기가 거의 지금 건물들이 보면은 평당가가 1억대를 또 육박하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는 임대료가 진짜 비싸요.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1층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그리고 50만 원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권리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 유동인구가 정말 많고, 여기는 저녁 때 되면은 어깨 부딪히면서 걸을 정도로 도보가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먹자 상권으로 이어져서
위에 우국신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그 가장 메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컬 느낌 나지 않아요? 네. 시골의 어떤 로컬의 좀 메인 그런 상권 느낌? 또 사계시장이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동인구들이 여기를 소비를 하고 대우 세대까지 끼고 있고, 그리고 먹자까지 굉장히 좀 파괴력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서, 주변에 또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방배동도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가 상승도 꾸준히 이어지고 안정적으로 수익률도 나오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방배동이에요. 아까는 이수역 상권이었고, 이제 이수역을 기준으로 왼쪽은 저희가 이제 동작구 사당동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이제 거기서 오른쪽 기준으로 봤을 때, 동작대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방배동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여기는 아까 이수역 목자 상권이랑 조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아까 그 시간대도 그래서 그런지 좀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학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많으면 또 주변에 배우 세대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우국신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조금 이제 새롭게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이 조금 근처에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자 상권에 있는 그런 건물들만큼 매매 가치라던가 또는 집가 상승은 사실 왼쪽 편이 조금 더 낮기는 해요. 사당동 쪽이 조금 더 낮기는 한데, 여기도 조금 안정적으로 생활형 인프라 업종들이 좀 들어차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건물들이 좀 깔끔하고 수익도 괜찮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가격대도 아까 거기 목자 상권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 4월 말에 잔금이 치러졌습니다. 시장에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토지 평당가로 따지자면 처음에 5,800만 원대로 나와서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린생활시설 건물들이 6천만 원대에서 뭐 한 7천만 원 정도로 호가가 나와 있고,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4천만 원대 정도의 거래가 되는 상권인데, 이게 지금 5,800만 원의 올근생 건물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거의 생태계 교란 수준으로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저희가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3평 정도가 도로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곳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13평 정도가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을 지을 수 없어서 크게 활용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도로는 그러면 안 좋은 건가요? 도로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사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목이 대인 땅하고 가격을 똑같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를 감정평가할 때는 대의, 옆에 있는 시세 대의 토지 평당가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싸게 가격을 이제 감정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평당가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겠죠. 57.77평이거든요. 그 중에서 13평이 도로로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평대 정도는 지금 건축 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매입을 하신 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체를 다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으실까. 이 건축주가 도로든 옆에 있는 대든 똑같으면 사실 이게 지목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도로를 대로 지목 변경할 때는 어쨌든 취득세를 조금 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유념을 해두시고,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5,8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대만 놓고 봤을 때는 7,500만 원으로 갑자기 뜁니다. 사실 너무 시세에 대비해서 저렴한 건물들은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약간 히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히스토리를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난 뒤에, 만약에 내가 요거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컨설팅을 받고 난 뒤에 매입을 좀 저렴하게 하셔서 이제 지목 변경을 진짜 직접 하신다면 뭐 충분히 이런 50평대 땅을 거의 뭐 7천만 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처에서 사실 이렇게 50평대 되는 대지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 사실 좀 희소 가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도 괜찮고, 그리고 또 임차도 조금 알차게 들어가는 그런 건물들이 은근히 굉장히 찾아보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링크에 또 제가 매입 신청을 해놓으실 수 있는 폼을 달아놨습니다. 보시고 매입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그런 건물들 또 검토 요청을 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방배동에는 이렇게 14구역이나 걸쳐서 재건축이 있고, 또 가로정비 주택 사업, 여러 가지 군데군데 재정비 개발 호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2030년 정도까지 거의 10,000가구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라는 부분이고요. 10,000가구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엄청난
유동인구의 볼륨이 갑자기 확 커질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저평가된 그런 건물들 찾으실 때 서초 방배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방배동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부촌이었잖아. 그렇죠. 방배동이 부촌이었거든요, 되게. 근데 그게 2000년대부터 반포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방배동에 있던 부자들이 이제 반포동으로 많이 이사를 간 거지. 그래서 지금 반포동이 굉장히 부촌이 됐잖아. 근데 요즘에 이제 방배동을 보면 사실 학군 좋고 교통도 정말 좋아요. 여기가 내강역, 그다음에 이수역, 사당역, 그다음에 뭐 방배역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교통도 좋고 복합 환승센터도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당역 쪽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좋고 학군도 좋지. 근데 진짜 집만 낡았던 곳이 바로 방배동인데 이제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으로 새롭게 들어서면서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기가 지금 다시 부촌으로 한 10년 후에는 다시 부촌의 명성을 찾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여기는 이제 내방역 일대거든요. 내방역 일대 보시면은 도로가 정말 넓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 정도, 올근생 건물도 한 5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 정도로 이제 시세가 좀 분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지금 앞서 봤던 상권들보다 조금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계속해서 간간히 좋은 가격대 합리적인 매물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권이고요. 그리고 내방역 근처 방배역 사이 고 일대를 되게 좋아하시는 손님분들이 많아요. 사무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사무실에서 오피스들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점심 상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카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거리가 너무 잘 정리돼 있고 거리가 넓고 굉장히 시원시원스러워서 건물이 대부분 다 가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근처에 또 5구역이 있잖아. 아까 5구역 오면서 봤죠? 많이 올라갔죠? 네,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안 올라갔잖아요. 진짜 요즘에는 공사를 너무 빨리 끝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원래 사실은 벌써 준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밑에서 오염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대요. 26년도에 입주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 열심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5구역. 방배동에서 가장 큰 볼륨을 가진 3080세대가 26년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근데 요 근처에 이제 5구역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사라지면서 신축 아파트로 메워지면 거기를 소비하는 연령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옥 수요도 굉장히 더 많아질 것 같고 뭐 사옥 수요에 힘입어서 그와 관련된 임차 업종들도 빼곡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기는 계속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도 지금 최근에 이제 6,200만 원대 7월 달에 매각이 됐습니다. 24년 7월. 지금 보시다시피 면이 너무 좋죠. 지금 요렇게 약간 오르막이긴 한데 오르막 초입이에요. 지금 대로변에서 살짝 오르막을 올라오시면 보이시는 정말 가시성,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적률도 이게 지금 초과했거든요. 신축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명도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산 것 같아요. 일단 건물 면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6,200만 원대. 보통 5천에 후반에서 7천만 원대 거래가 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이 정도 대로변 접근성에 건물을 매입하셨다? 정말 잘 사시지 않으셨나. 어떤 임차업종도 사실 여기는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곳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카페든지 사무실이든지 통임대도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보이시는 이 노란 건물도 2024년 5월 달에 3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까 보신 건물이랑 평당가가 비슷해요. 이것도 6,200만 원에 법인이 매입을 하셨고요. 이 건물이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2015년 3월 달에 2,787만 원에 이 건물을 사신 분이 2023년에 30억에 그러니까 평당 5,300만 원의 법인에 매각을 한 거죠. 사실 그분이 굉장히 잘 매각을 하셨고 또 이제 다른 그 법인이 2023년에 주택을 그대로 샀어요. 주택을 그대로 사면은 취등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2배가 중과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물고서
주택을 사서 용도 변경을 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대수선을 하신 거죠. 주택 상태로도 취득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입지가 마음에 든다면 법인이 주택을 그대로 매입을 하고서라도 사실 기존에 있던 매도주분께서 어쨌든 장특공제를 받으시려면 주택을 넘기셔야 됐었고, 그리고 법인도 뭐 취득세를 좀 더 내고서도 어쨌든 주택을 사는 게 여기는 지금 땅의 가치가 워낙 좋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매입을 중과를 물고서라도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폐율이 46%고 용적률이 83.61% 정도. 그러니까 기존 지금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봤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신축으로 해야 땅의 가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신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평당가에 조금 녹여서 평당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이유가, 아까 우리 그 매물 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6,200만 원대였잖아. 그 두 개 중에서 사실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그거는 용적률이 초과 취득됐기 때문에 신축을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대수선 또는 리모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사실 용적률과 건폐율이 한참 부족한데 평당가는 똑같이 6,200이에요. 신축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그런 단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평당가를 좀 더 조율해서 매입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본 건물이 현금 한 9억에서 10억 정도로 매입을 하셨거든요. 이제 30억대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죠. 소액의 현금으로도 아직까지는 방배동에 저평가된 그런 괜찮은 매물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서초구에 있는 또 부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30억대, 40억대가 굉장히 희귀하기도 하고 많이 금방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에 매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빠르게 연락드려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하고 방배동 상권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려요. 안녕.